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 하나인 테스트 주도 개발, TDD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코드를 짜기 전에 그 실패하는 테스트부터 만든다는 접근법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버그 줄이는 기술을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 준비되셨나요? 네, TDD는 사실 겉보기보다 훨씬 좀 심오한 접근법인데요. 1990년대 후반에 켄트 백이라는 분이 제안했을 때 이게 단순히 테스트를 많이 만들자, 이게 아니었어요. 개발의 방향 자체를 테스트가 이끌도록 바꾸자는 좀 혁신적인 생각이었죠. 아, 테스트가 개발을 이끈다. 네. 기존 방식이 요구사항 바뀌면 대응하기 어렵고 또 버그 잡는 데 시간 많이 쓰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반성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코드를 짜기 전에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 그 기대치를 명확히 정의하는 데 있어요. 기대치를 먼저 정의한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이게 말처럼 그냥 뚝딱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핵심적인 사이클이 있는데요. 바로 레드, 그린, 리팩터 이 세 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레드, 그린, 리팩터. 네. 먼저 레드 단계인데요. 이건 지금 없는 기능, 그러니까 아직 구현되지 않은 기능에 대해 실패하는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하는 거예요. 당연히 코드가 없으니 실패하겠죠? 이걸 이제 빨간불 상태라고 보는 거죠. 아, 빨간불. 네네. 그 다음이 그린 단계입니다. 이 빨간불을 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시킬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코드, 정말 최소한의 코드를 작성합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초록불을 켜는 게 목표죠. 아, 일단 초록불만 만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리팩터 단계인데요. 이제 초록불이 켜졌으니까 좀 안심하고 코드의 구조를 개선하는 시간입니다. 중복된 부분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읽기 쉽게 좀 다듬는 과정인 거죠. 아, 다듬는 과정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리팩터링 과정 중에도 아까 만든 모든 테스트는 계속 초록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실패할 기준을 먼저 정하고 레드. 딱 그 기준만 넘기고 그린. 그 다음에 여유 있게 다듬는다. 리팩터. 무슨 조각가가 돌에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느낌도 좀 드네요. 네.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네요. 그럼 실제 개발할 때는 어떤 도구들이 이걸 좀 도와주나요? 네, 언어별로 아주 잘 만들어진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자바 쪽은 JUnit, 파이썬은 파이유닛, 자바스크립트는 제스트 같은 게 아주 유명하고요. 아, 네네. 그리고 이런 도구들은 보통 CI/CD 환경하고 같이 쓰여요. CI/CD요? 네, 지속적 통합, 지속적 배포라고 하는데요. 개발자가 코드를 딱 변경하면 자동으로 테스트가 쫙 실행되고 문제 없으면 바로 배포까지 연결되는 그런 자동화된 파이프라인 같은 겁니다. TDD가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이런 환경이 중요하죠. 자동화까지 된다니 효율적이겠는데요. 그러면 TDD의 가장 큰 매력, 그 장점은 뭘까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장점 얘기가 참 많던데요. 제일 많이들 이야기하는 건 역시 최종 결과물의 품질이 좋아진다는 거랑 유지 보수가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테스트 코드 자체가 일종의 상세 명세서 역할을 하거든요.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죠. 살아있는 문서. 네. 그리고 기능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검증하면서 만드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질 확률이 줄어들고요. 요구사항이 바뀌어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리팩토링을 좀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이것도 큰 장점이죠. 테스트가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요, 일부 자료에서는 이게 특히 초반에 개발 속도를 좀 늦춘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어떤 테스트를 짜야 좋은 테스트인가, 이거 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분명히 단점도 있어요. 처음에는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테스트 코드 짜는 시간도 들어가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개발 속도가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 예를 들어 외부 시스템 연동이라든가 아니면 화면에 보이는 GUI 같은 거 테스트하는 건 좀 까다로운 면도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가 되지 않으려면 이 테스트가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가치를 검증하는 건지 이걸 잘 판단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테스트 코드도 결국은 코드라서 계속 유지 보수해줘야 하거든요. 관리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맞고요. 그렇군요. 네, 완벽한 방법론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상황에 맞게 좀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네, 장단점이 아주 뚜렷하대요. 그리고 적용할 때 좀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TDD라는 방법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미래는 좀 밝은 편인가요? 제 생각에는 TDD는 특히 요즘 많이 쓰는 애자일이나 데브옵스 완경하고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개발 속도도 빠르고 변화도 작고 여러 사람이 협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네, 그렇죠. 이런 환경 속에서 TDD가 코드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팀원들 간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복잡성을 관리하는데도 TDD가 꽤 유용하고요. 단순히 버그 줄이는 걸 넘어서 좋은 설계를 유도하고 또 지속 가능한 개발 문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축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테스트 주도 개발, TDD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습니다. 실패를 먼저 정의하고 그 실패를 해결해 나간다. 이 역발상적인 접근법이 어떻게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고 또 개발 문화를 바꾸는지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 단순한 코딩 기술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철학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TDD는 개발자한테 정말로 뭘 만들어야 하는가, 이걸 코드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묻고 또 답하게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설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들죠.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게 꼭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의 일이나 삶에서 어떤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실패의 기준이나 아니면 성공의 최소 조건, 이걸 먼저 정의해보는 TDD의 접근 방식, 이걸 한번 적용해볼 수는 없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